여러분은 자식들이 하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이신가요? 보통 자식들이 어떤 부탁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하시나요? 물론 자식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갈까봐 혹은 무시당하기 싫어서 부탁을 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되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잘 살아가는 자식들도 있지만 나이를 먹어감에도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데 그곳에 매일 오는 83세 할머니가 62세 아들에게 30년 동안 카드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 왜 그동안 갚아주고 지금은 돈 안 주냐고, 처음부터 안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며 할머니를 마구 때려서 할머니의 눈이 멍들고 입이 찢어진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큰아들이 걱정돼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20대 때는 집 사주고 생활비 대주고 결혼시켜주고 손자들 학비까지 다 대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성년이 돼서 자녀들이 도움을 청해도 자기들 용돈은 자기들이 벌라고 하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식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걱정돼서 할 수 있는 도움은 다 주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자식이라 어쩔 수 없다며 부탁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줍니다. 또 나중이 돼서는 차라리 모르는 남이었으면 좋았을 뻔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핏줄로 끓어오르는 땡김을 어느 부모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에게 부채가 있다고 해서 갚아준다고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갚아준다고 폐인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시간과 헌신,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너무 당연히 여기는 자식들이 점점 부모에게 버릇없게 하고 함부로 말하기까지 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마음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달라 하는 거 주다 보면 점점 더 손을 벌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은 거리 한복판에서 아들과 언성을 높이는 70대 장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뭐라고?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 엄마가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방 치워줘, 밥 차려줘, 또 이거 사달라, 이거 해달라 하는 것들 다 들어주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할머니는 말하면서도 지금껏 아들을 위해 해준 것이 더 생각나지 않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나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툭 하면 죽겠다고 협박을 하니? 넌 참 좋겠다. 엄마가 네 부탁 다 들어주고 만만해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엄마니까 부탁하는 거지. 이 세상에 내 부탁 들어줄 사람 엄마 말고 더 있어? 그래서 나 믿고 그렇게 책임도 지지 못할 사업을 벌여서 지금 이 꼴이야? 진짜 이번엔 될 줄 알았어. 느낌도 좋았다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납니다. 뒤에서 아들이 분에 못 이겨 소리치는 말을 들었지만 할머니는 빠르게 그 자리를 뜹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들과 싸운 모습을 보여 할머니는 창피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성격을 가진 할머니였기에 평소라면 아들을 달랬겠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장씨 할머니는 어릴 적 그 시절 대부분이 그랬듯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이때는 3일 동안 품을 팔아야만 쌀 한 말 값을 벌 수 있던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1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당시 먼 친척의 소개나 직업 소개소를 통해 식모가 되거나 버스 안내양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루 15시간씩 노동을 하는 공장에 여공들이 많았는데 장 씨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남매 중 맞이었던 장 씨는 월급도 적었는데 이때 여공들은 남성 노동자의 임금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장 씨는 너무나도 열악했던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을 굶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3번 시다. 빨리빨리. 어이, 넌 어디가? 당시 조수를 지칭했던 말인 시다는 그 시절 관리자가 여공들을 호칭하던 말이었습니다. 변소 가는데요. 너는 변소를 하루에 몇 번씩 가는 거야? 그 시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도 맘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장 씨가 공장을 다닐 적에는 재봉틀 앞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첫 술을 뜨기도 전에 밥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니던 공장은 무려 1000명이 넘었는데 화장실도 겨우 3개밖에 없어 줄을 기다리다 보면 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먼지가 뒤덮인 환기도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일을 해야 했고 워낙 여공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 월급을 공장 주인에게 헌납하거나 공장 주인의 집에서 월급도 없이 가정부로 일하는 조건으로 취직을 하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장 씨는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남편을 만나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남일녀를 낳고 당시 중동 건설 특수를 타고 건설 관련 기술자가 주요 직업으로 떠올랐는데 장 씨의 남편도 기술자가 되어 해외에 나가 일을 하며 그래도 넉넉한 살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남편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오래 했기에 몸이 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결국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과로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없이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자식들에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벌어놓은 돈이 있었고 자식들이 컸을 때 식당에서 다시 일을 하며 돈도 차곡차곡 모아놓았습니다. 어릴 적 자식들이 반찬 투정을 할 때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장 씨에게 저 녀석 3일간 밥 주지 마라. 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약했던 장 씨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장 씨에게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렵게 얻은 자식들이라 장 씨는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이 행동을 후회스러운 행동이라고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우리 집은 한번 나가면 네 맘대로 못 들어온다. 들락날락 하고 싶으면 나중에 네 집 사서 해라. 여기는 엄마 아빠 집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를 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은 더는 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중 아들은 갈수록 엄마에게 기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아들은 주식에 빠져 군대 가기 전에 돈을 좀 해달래서 이번만이다 하고 100만 원을 해주었더니 다 날리고 사색이 되어 엄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지원해줘. 이전에 준 걸로 인생 공부했으니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장 씨는 아들을 믿고 한 번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 씨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26살짜리가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나 하며 자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 씨는 자식들에게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니 자식들은 돈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맘쯤 지인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의 시어머니는 미혼인 딸이 있었는데 딸의 나이가 50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핸드폰비,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이마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빚내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딸은 아직 전혀 돈벌이할 생각이 없는 듯 싶다며 본인이 번 돈이 아니니 한여름에 에어컨 강하게 틀고 집에서 항상 긴팔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에서 치과의사 부부 아들이 35살인데 돈을 엄청 까먹고 또 사업을 한다고 부모에게 돈 달라 했는데 치과의사 부부가 안 준다고 하니 아파트를 불질러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보며 장 씨도 자식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의 딸은 자기 남편과 함께 백반집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딸은 그래도 장 씨에게 금전적으로 손을 벌리는 일은 없었지만 장 씨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장 씨였기에 더더욱 딸 내외는 장 씨에게 잠깐 가게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습니다. 70이 다 돼가던 장 씨는 그래도 딸의 부탁을 계속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아플 때면 장 씨 혼자 내리 12시간을 가게에 있어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를까 잘 될 때는 더 주지도 않으면서 안 될 때는 자기네 힘들다며 입 싹 닫고 넘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아무리 도와줘봐야 절대 고마워할 딸이 아니라는 것을 장 씨는 느꼈습니다. 장 씨는 가게가 한가할 때 딸에게 인터넷으로 옷을 하나 결제해 달라고 했더니 엄마 그것도 몰라? 배워서 좀 해.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 씨는 속으로 지네들은 잘 부탁하면서 내 부탁은 잘 들어주지도 않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 할머니에게 디지털 기계는 다루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만 가도 이제는 직원들에게 주문을 하지 않고 무슨 이상한 기계를 눌러야 되는 것이 할머니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딸과 장 씨 할머니가 음식점을 갔을 때 딸은 딱 한 번 장 씨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마다 키오스크가 똑같이 생긴 것 같지도 않고 화면을 보고는 별로 읽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딸은 꼭 같이 갈 때는 자기가 하면 될 것을 항상 장 씨를 감시하듯 하고 못하면 바로 갈구기라도 할 것처럼 할머니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자기 예상대로 장 씨가 버벅대자 엄마,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런 것도 못해? 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못한다고 엄마를 무식하게 보는 자식에게 장 씨는 서운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자식들에게 서운하지 말자고 해도 장 씨는 서운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때면 할머니는 니네도 엄마 나이 돼봐라.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편 딸은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한테 부탁을 너무 자주 한다고 장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딸의 남편네는 모든 것을 자식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청소기 바꿔야겠다 알아봐라. 카드 바꿔야겠다 알아봐라. 어디 갈 건데 기차표 좀 알아봐라.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좀 가자. 친구들 만날 건데 식사 장소 좀 알아봐 달라 등 거의 비서처럼 자식들을 부려먹었습니다. 통장 만드는 것도 혼자 가는 법이 없고 꼭 자식들 중 한 명과 가야 했습니다. 장 씨의 딸은 자신의 집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시댁 분위기에 질려했습니다. 딸의 시댁은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시키고 자식들은 그걸 또 다 해줬습니다. 주문하고 알아봐주고 고장났다고 하면 퇴근하고 바로 시댁 가서 고쳐주거나 주말에 받아와서 수리를 맡기러 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이런 시댁에 질려 더더욱 자기 엄마에게는 스스로 하기를 바랬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말하는 딸의 눈치를 보며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옷을 보고도 부탁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만 부탁하는데 이마저도 딸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딸의 시댁은 심지어 자식들의 이름으로 빚까지 권하기도 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냐고 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장씨 할머니는 이런 딸보다도 결혼도 안 하고 자꾸만 일을 벌리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웬일인지 그날 할머니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심 한복판 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기쁘기보다는 느낌이 쎄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들에게 감동하기보다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음미하기보다는 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생각하며 아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반도 채 먹기 전에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드디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그런데 개인회생 법무사비만 150만 원이 나간다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항상 장 씨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도와줄 때마다 잔소리를 심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없이 도와주는 장 씨를 보며 아들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장 씨 할머니는 사실 돈을 보내주면서도 자기를 탓했습니다. 어릴 때 남편 말처럼 자식에게 다 해주지 말았어야 했음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처음 주식으로 아들에게 빚이 생겼을 때 할머니는 자기가 도와줄 것이 아니라 투잡을 하든 대리를 뛰든 스스로 갚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항상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 씨의 말과 행동은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자식들에게 져주었던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그게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돈을 이체해 주는 것이 조금 싸했지만 15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있는 집이랑 재산 싹 정리해서 저기 물가 저렴한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할머니가 하고 다시 도심 한복판에 나오기까지 아들은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진짜 물가 저렴한 나라를 찾았는데 엄마 재산 다 처분하고 하면 거기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놈이 제정신인지 그 먼 나라에 장 씨가 가서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외로이 살아가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지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원래 창피해서 말도 조심했던 장씨 할머니였지만 계속되는 아들의 생각 없는 꼬드김에 장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더는 얘기하기 싫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거라.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가면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는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어릴 땐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데. 됐고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아들은 이민 안 가면 죽어버릴 거라고 할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망했다며 더는 삶의 미련이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냐오냐 키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할머니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큰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결국 아들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아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욕설과 함께 내 말 안 들어주면 강제 입원시키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자신이 서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지난 시절의 후회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자기가 죽어야 아들이 정신 차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룸을 구해 원래 집을 놔두고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연락을 받으면 또 마음 약해지고 그렇게 또 도와주면 진짜 아들을 망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흘러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고 다짐하며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할머니는 그간 해왔던 행동과 반대로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기다렸습니다. 이후 딸에게 연락이 와 아들이 계속 엄마 찾는다고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린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딸에게도 자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기한테 돈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연락한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돈 없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연락하는 빈도도 점점 줄었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딸에게서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 아들은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딸에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2년 후에는 곧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아들에게 다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아들을 찾아가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지 않고 어릴 때처럼 할머니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들도 할머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며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딸에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아들과 장씨 할머니는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멀리서 서로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씨 할머니와 자식들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며 내가 자식들의 부탁을 일방적으로 너무 잘 들어주고 있는 것만은 아닌지, 부모님이 부탁을 할 때면 내가 너무 짜증 섞인 말투로 답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